로엘, 이런다고 진실이 없어지지 않아. 어둠이 적막한 산속에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문이 남자들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 대신 노인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잘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을 구덩이로 던져버립니다. 노인은 그대로 고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는 걸요. 사연 시작 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손끝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바다주 산악지대, 깊은 밤의 정막이 흐릅니다. 비포장 도로 위로 검은색 SUV 2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헤드라이트는 모두 꺼져 있고 달빛만이 차량의 윤곽을 드러내죠. 첫 번째 차량이 멈추자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60대 남성 리처드 헤일턴이 강제로 끌려 내려와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회장인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지만 넥타이는 이미 풀어져 있습니다.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어요. 검은 복면을 쓴 사내 넷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중 한 명, 마이클 로웰이 앞으로 나서죠. 그는 손에 작은 기계를 들고 있어요. 통신 차단 장비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서 낮은 신호음이 울려요. 이 지역의 모든 휴대전화 신호가 차단됩니다. 로웰, 자네 정말 이러는 건가? 헤일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웰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여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죠. 사내 둘이 헤일턴의 양팔을 잡고 앞으로 끌고 갑니다. 발걸음마다 눈이 푹푹 꺼져요. 이곳은 폐광 인근 공터입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곳이죠.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15km,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 30km. 완벽한 장소예요. 앞쪽에 구덩이가 보입니다. 깊이 2m, 폭 1m 정도의 구덩이죠. 누군가 미리 파놓은 겁니다. 구덩이 옆에는 삽 2개와 흙더미가 쌓여 있어요. 로웰이 스마트폰을 꺼내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어요. GPS 좌표도 함께 기록하죠. 24시간 전에 자네가 만난 사람이 누군가? 로웰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헤일턴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저 로웰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네. 연방 검사였지? 헤일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습니다. 로웰은 그 반응으로 확신을 얻어요. 자네가 넘긴 게 뭔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원본은 어디 있나? 자네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헤일턴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로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어요. 사내들이 헤일턴을 구덩이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헤일턴은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밀려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음이 들립니다. 미안하네, 리처드.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야. 로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는 사내들에게 고개를 끄덕여요. 삽질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삽에 흙과 눈이 섞여 구덩이 안으로 쏟아져요. 헤일턴이 몸을 뒤틀며 저항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삽질이 빠르게 이어지죠. 얼굴 위로 차가운 흙이 떨어집니다. 헤일턴은 고개를 돌려 숨을 쉬려 하지만 점점 어려워져요. 작업은 10분 만에 끝납니다. 사내들은 말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구덩이가 완전히 메워지고 표면이 다져집니다. 로웰이 주변의 눈을 끌어와 위를 덮어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한 사내가 GPS 교란 장치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혹시 모를 추적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서죠. 로웰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한 바퀴 돕니다. 발자국 흔적을 확인하고 증거를 최소화해요. 철수한다.
로엘의 명령에 사내들이 차량으로 향합니다. 삽과 장비를 싣고 차에 올라타요. 엔진 소리 없이 차량 2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테일라이트마저 꺼진 채로요. 산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바람만이 눈을 흩날리고 있어요. 하지만 눈 아래 2미터 깊이 리처드 헤일턴은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간신히요. 그리고 1.5km 떨어진 능선 위에서 16세 소녀가 쌍안경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능선 위 바위 틈 윤서아가 쌍안경을 천천히 내립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어요. 16살 한국인 소녀 서아는 지금 이 산속에 혼자 있습니다.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를 위해 산악 지형 관측 훈련 중이었죠.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훈련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서아는 노트를 꺼냅니다. 작은 랜턴 불빛 아래에서 빠르게 글을 써내려가요. 차량 2대, SUV 검은색 앞차 번호판 뒷자리 K-7-3. 민원 5명, 그중 1명은 지시자. 작업시간 약 10분. 위치 좌표를 GPS로 확인해 기록합니다. 서아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지금 불법 체류 상태예요. 학생 비자가 만료된 지 2달이 넘었죠.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후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고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요. 그러면 추방될 겁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 아래 묻혔어요. 살아있을까? 이미 죽었을까? 그녀는 다시 쌍안경을 듭니다. 매장 현장을 확대해서 봐요. 표면은 평평하게 정리됐지만 눈의 색깔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파낸 흙과 원래 있던 눈이 섞이면서 생긴 차이죠. 서아는 숨을 죽이고 집중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표면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 서아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해요. 자정 12시 47분. 기온은 영하 6도. 구덩이 속 산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서아는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2미터 깊이 구덩이, 성인 남성 1명. 산소 소비량을 고려하면 30분에서 1시간 이미 10분이 지났어요. 서아는 배낭을 집어듭니다. 안에는 랜턴, 로프, 접이식 삽, 구급 키트가 들어있어요. 산속에서 관측 훈련을 하며 항상 준비해둔 것들이죠. 그녀는 장갑을 끼고 모자를 깊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능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발소리를 최소화하며 걷습니다. 과학 캠프에서 배운 야간 이동 기술을 활용하죠. 발을 디딜 때마다 체중을 천천히 실어요. 눈 위에 발자국이 남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서아는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요.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죠. 20분쯤 걸려 현장 200m 전방에 도착합니다. 서아는 일단 멈춰요. 주변을 살피기 위해서죠. 차량이 정말 떠났는지, 누군가 남아서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녀는 쌍안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서아는 직선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회해요. 바위와 나무를 이용해 몸을 숨기며 움직이죠. 10분 후 그녀는 구덩이 5m 앞에 섭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요. 혹시 돌아올까? 혹시 카메라가 있을까? 서아는 주변을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감시 장비는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구덩이로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고 귀를 땅에 가까이 대어 들립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 숨소리예요. 아주 약하고 불규칙하지만 숨소리입니다. 아직 살아있어. 서아가 속삭입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접이식 삽을 꺼내요.
하지만 바로 파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해요. 위에서부터 파면 얼굴에 흙이 더 쌓일 수 있어요. 산소 유입 경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서한은 구덩이의 측면을 선택해요. 옆으로 구멍을 뚫으면 공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측면을 파기 시작해요. 소음을 최소화하며 천천히. 손이 시려오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5분쯤 지나자 작은 구멍이 뚫려요. 서하는 귀를 가까이 대봅니다. 숨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공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서하는 이제 위쪽을 파기 시작합니다. 눈을 제거하고 흙을 조심스럽게 덜어내요. 15분이 지나자 손끝에 뭔가 닿습니다. 천촉감. 양복 재킷이에요. 서하는 더 넓게 흙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을 드러내죠. 60대 남성의 얼굴이 나타나요. 창백하고 흙투성이지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서하는 남성의 코와 입 주변을 빠르게 닦아냅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도록요. 남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려요. 그 순간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엔진 소리. 차량이 돌아오고 있어요. 서하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녀는 빠르게 판단합니다. 지금 도망치면 이 남성은 죽어요. 하지만 여기 남으면 자신도 위험해집니다. 서하는 남성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이 느껴집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죠. 그녀는 결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서하가 속삭입니다. 남성이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요. 그녀는 더 빠르게 흙을 파내기 시작해요. 이제 소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상체가 드러납니다. 남성의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어요. 서하는 배낭에서 작은 칼을 꺼내 밧줄을 자릅니다. 손이 풀리자 남성의 몸이 조금 이완돼요. 엔진 소리가 멈춥니다. 200m쯤 떨어진 곳인 것 같아요. 차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 최소 2명. 서하는 남성의 하체를 빠르게 파냅니다. 다리까지 완전히 드러나요. 그녀는 남성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끌어당깁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일어나세요, 제발. 서하가 이를 악물고 힘을 줍니다. 남성이 구덩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서하는 배낭에서 은박 보온 시트를 꺼내 남성에게 덮어줘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쪽이야. 타이어 자국 확인해. 서하의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그녀는 남성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불가능해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죠. 서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끈다.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남성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칩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남성의 체중을 최대한 분산시켜요. 한 발 한 발 끌기 시작합니다. 폐광 방향으로요. 그곳까지 500m. 평소라면 5분 거리지만 지금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발자국 있어.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서하는 속도를 높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멈출 수 없어요. 남성의 발이 눈 위를 질질 끌리며 흔적을 남깁니다. 100m. 서하의 숨이 거칠어져요. 땀이 등을 타고 흐릅니다. 저기 움직이는 거 봤어? 랜턴 불빛이 서하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녀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겨요. 남성을 눕히고 위에 눈을 덮습니다. 자신도 최대한 낮게 엎드려요. 불빛이 지나갑니다. 서하는 숨을 죽입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워요. 여우나 사슴일 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확실해? 현장에 흔적이 있다고. 눈이 다시 내렸잖아. 바람에 날린 거지. 두 사내가 대화를 나눕니다. 서하는 움직이지 않아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납니다. 본부에 보고하자. 현장 이상 없음.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서한은 5분을 더 기다려요. 엔진 소리가 들리고 차량이 떠납니다. 서한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남성 위에 덮인 눈을 털어내요.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지만 숨은 쉬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가야 해요. 서아가 다시 남성을 일으킵니다. 팔을 어깨에 걸치고 끌기 시작해요. 폐광 입구가 보입니다. 30m, 20m, 10m. 서아는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드디어 폐광 입구에 도착해요. 입구는 나뭇가지와 천막으로 위장돼 있습니다. 서아가 며칠 전에 만들어둔 거죠. 그녀는 천막을 걷어내고 남성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내부는 좁지만 안전합니다. 깊이 20m쯤 들어간 곳에 서아의 임시 거처가 있어요. 침낭, 식량, 노트북 그리고 책들. 그녀가 지난 2달간 숨어 지낸 공간입니다. 서아는 남성을 침낭 위에 눕힙니다. 보온 시트를 다시 덮고 물을 데우기 시작해요. 휴대용 버너에 작은 냄비를 올려놓죠.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60대로 보여요. 고급 양복, 비싼 시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아는 구급 키트를 꺼냅니다. 체온계를 남성의 이마에 대요. 35.2도. 저체온증 초기 단계입니다. 그녀는 남성의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해요. 양복 재킷, 와이셔츠, 예비로 가져온 후리스를 입힙니다. 따뜻한 물을 적신 타올로 얼굴에 흙을 닦아내요. 물이 끓습니다. 서아는 설탕을 탄 따뜻한 물을 준비해요. 남성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열고 한 모금씩 흘려넣습니다. 남성이 반사적으로 삼켜요. 좋은 신호죠. 서아는 남성 옆에 앉습니다. 자신의 손을 봐요. 흙투성이고 손가락 끝이 까져 있습니다. 온몸이 아파요. 하지만 그녀는 해냈어요.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잠시 후 남성의 눈꺼풀이 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해요. 리처드 헤일턴의 눈이 천천히 초점을 찾아갑니다. 희미한 랜턴 불빛, 낮은 천장, 차가운 공기.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마지막 기억은 흙이 얼굴을 덮던 순간입니다. 깨어나셨네요.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헤일턴은 고개를 돌려요. 어린 소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동양인, 아마 15이나 16살쯤 되어 보입니다. 누구지? 헤일턴의 목소리는 쉬어 있어요. 서아는 물컵을 그에게 건넵니다. 천천히 마세요. 목이 많이 붓고 상했을 거예요. 헤일턴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목이 따갑게 아파요. 하지만 정신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당신이 구해준 건가? 서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헤일턴은 주변을 둘러봐요. 폐광갱도 간단한 생활용품들. 이 아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지? 구조한 지 3시간쯤 됐어요. 매장된 건 그 전이고요. 헤일턴은 천천히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 그리고 로엘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올 거라는 것. 같은 시각 50km 떨어진 곳. 헤일턴 그룹 본사 보안실에서 빨간 알림이 울립니다. 보안팀장이 모니터를 확인해요. 회장님 휴대폰 신호 끊긴 지 4시간 넘었습니다. GPS 마지막 위치는 네바다주 북부 산악지대 폐광 인근입니다. 보안팀장은 즉시 전화를 겁니다. 받는 사람은 마이클 로엘. 로엘 상무, 회장님 위치 파악됐습니까? 로엘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는 차량 안에 앉아 있어요. 아직 확인 중이네.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이라 지금 즉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사회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로엘의 표정이 굳어져요. 조수석에 앉은 부하가 물어봅니다. 문제입니까? 본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 시간이 없어. 로엘은 뒷좌석에 노트북을 펼칩니다.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다시 확인해요. 이동 경로, 시간대, 주변 지형. 그는 매장 현장 사진을 확대합니다. 이상해. 뭐가요? 현장 재확인했을 때 구덩이 주변에 발자국이 있었어. 작은 발자국. 로엘은 사진을 더 자세히 봅니다. 눈 위에 희미하게 남은 흔적들. 신발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은 아니에요. 누군가 봤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파냈거나. 로엘의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수색팀 재투입. 민간 구조대 신분으로 위장. 즉시 출발. 30분 후 산 입구에 차량 3대가 도착합니다. 구조대 복장을 한 남자들이 내려요. 하지만 그들이 든 장비는 구조용이 아닙니다. 열화상 카메라, 드론, 그리고 총기. 산 입구 통제. 사고 조사 명목으로 하지. 로엘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팀원 하나가 경고 표지판을 세워요. 산사태 위험 통행 금지.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산을 스캔하기 시작해요. 체온을 감지하는 거죠. 폐광한 서아가 갑자기 몸을 일으킵니다. 뭔가 들려요. 헤일턴도 귀를 기울입니다. 희미한 기계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드론이에요. 서아가 재빨리 랜턴을 끕니다. 어둠이 갱도를 감쌉니다. 저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헤일턴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로엘이 포기할 리 없다는 걸. 이 아이, 내 이름이 뭐지? 윤서아예요. 서아, 나를 구해준 건 고마워. 하지만 이제 넌 위험해졌어. 서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목격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목격자는 제거 대상이 된다는 것. 드론 소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서아는 갱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헤일턴이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휘청거리지만 어떻게든 서요. 서아가 그의 팔을 받쳐줍니다. 더 안쪽으로 가야 해요. 열화상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갱도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랜턴 없이 손으로 벽을 짚으며 걸어요. 50m쯤 들어가자 갱도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서아는 왼쪽을 선택해요. 이쪽은 더 좁고 더 깊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폐광 입구 확인. 들어가 봐. 발소리가 갱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아와 헤일턴은 더 깊숙이 숨어요. 헤일턴이 서아의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할 것 같군. 난 리처드 헤일턴이야. 그리고 저들이 날 죽이려는 이유가 있어. 어둠 속에서 헤일턴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서아는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리처드 헤일턴,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회장. 뉴스에서 본 적이 있죠. 헤일턴 그룹. 서아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헤일턴은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그리고 지금 그 회사가 날 제거하려 하고 있지. 갱도 입구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입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서아는 헤일턴을 더 안쪽으로 이끕니다. 왜요? 왜 당신을 죽이려는 거예요? 헤일턴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요. 내부 고발을 하려 했거든. 회사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범죄들, 환경 파괴, 뇌물, 살인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어. 서아의 눈이 커집니다. 증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있지.
외부 서버에 일부를 업로드했어. 그리고 오프라인 저장 장치에 원본이 있고 헤일턴이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사라진 거죠. 어디 있었는데요? 양복 안주머니에 USB가 있었어. 작은 거. 서아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옷을 벗길 때 뭔가 떨어진 기억이 나요. 잠깐만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납니다.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요. 갱도 입구 쪽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 흔적도 오래된 거야. 확실해? 열화상엔 반응 없었어? 갱도가 너무 깊어. 제대로 안 잡혀. 두 사내의 대화가 들립니다. 서아는 숨을 죽이고 바닥을 계속 더듬어요. 손끝에 뭔가 차가운 게 닿습니다. 작은 금속 물체. USB예요. 서아는 조용히 헤일턴에게 돌아갑니다. 그의 손에 USB를 쥐어줘요. 헤일턴이 안도의 숨을 쉽니다. 고마워. 이게 없었으면 이 안에 뭐가 있는데요? 계약서, 이메일, 통화 기록, 계좌 추적 자료, 15개국 정부 관료들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3건의 살인 지시서. 서아는 숨이 막힙니다. 자신이 무엇을 구한 건지 이제야 실감해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범죄의 증거였어요. 조직은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지. 오프라인 증거가 있다는 것까지는 의심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을 줄은 몰랐을 거야. 헤일턴이 USB를 꽉 쥡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언론에, 수사기관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급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색 범위는 좁혀질 거야. 갱도 입구의 불빛이 사라집니다. 발소리도 멀어져요. 잠시 후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서아는 5분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구 쪽으로 나가요. 랜턴을 아주 약하게 켜서 주변을 확인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입구 밖 20m 지점에 뭔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아는 쌍안경으로 확대해봐요. 모션 센서. 누군가 지나가면 감지하는 장치죠. 함정이에요. 서아가 뒤로 돌아갑니다. 헤일턴에게 상황을 설명해요. 입구에 센서를 달아뒀어요. 우리가 나가면 바로 알아차릴 거예요. 헤일턴은 생각에 잠깁니다. 다른 출구는 없나? 이 갱도는 막혀 있어요.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럼 헤일턴이 말을 멈춥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요. 심하게 기침하다가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서아가 물을 건네줍니다. 헤일턴이 마시고 나서야 기침이 멈춰요.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 약이 필요해. 심장약. 서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심장이요? 협심증이 있어. 하루 2번 약을 먹어야 하는데 벌써 12시간이 넘었군. 헤일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모르겠어. 하루, 이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빨리. 헤일턴이 다시 기침합니다. 서아는 구급 키트를 확인해요. 진통제, 소독약, 붕대. 심장약은 없습니다. 저한테 식량이 3일치 있어요. 물은 일주일은 버틸 수 있고요. 하지만 난 3일을 못 버티겠지. 헤일턴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이러니하네. 살아났는데 결국 죽는 거야. 서아는 입술을 깨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신고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헤일턴이 죽습니다. 그리고 USB 속 증거도 함께 묻히는 거죠. 서아는 자신의 배낭을 뒤집니다. 노트북이 나와요.
배터리는 40%. 인터넷이 돼요? 헤일턴이 물어봅니다. 위성 와이파이 장비가 있어요. 비싸지만 필요할 때를 위해 준비했죠. 서아가 작은 장비를 꺼냅니다. 전원을 켜자 신호를 잡기 시작해요. 약한 신호지만 연결됩니다. 이걸로 증거를 보낼 수 있어요? 헤일턴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USB 내용을 업로드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걸려. 파일이 30기가가 넘거든. 서아는 계산합니다. 이 속도로는 최소 6시간. 그 시간 동안 신호가 잡히면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작해요. 노트북 화면에 업로드 진행 바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2%, 3%. 서아는 시계를 확인해요. 새벽 4시 20분 해가 뜨려면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헤일턴은 벽에 기대 앉아 있어요. 호흡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서아는 그에게 물을 더 건네주고 담요를 덮어줘요. 조금만 버티세요. 그러고 있어. 헤일턴이 힘없이 웃습니다. 서아는 업로드 진행 상황을 다시 봐요. 5%. 너무 느려요. 그때 갱도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확성기 소리. 폐광 안에 계신 분 들리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서아와 헤일턴이 동시에 몸을 굳힙니다. 서아가 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네바다주 산악 구조대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안전합니다. 나오십시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서아는 의심합니다. 누가 신고했을까? 왜 하필 이 폐광을? 그녀는 쌍안경으로 밖을 확인해요. 5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주황색 구조대 조끼를 입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서아는 헤일턴에게 돌아갑니다. 구조대래요. 하지만 가짜야. 헤일턴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로웰의 수법이거든. 저들은 구조대가 아니라 정리팀이야. 헤일턴이 몸을 일으킵니다. 서아가 부축해요. 두 사람은 입구 근처에서 밖을 관찰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보여줄게. 헤일턴이 속삭입니다. 진짜 구조대라면 최소 2팀으로 나눠. 하나는 입구 확보, 하나는 내부 수색. 저들은 5명이 한꺼번에 움직여. 서아가 자세히 봅니다. 헤일턴 말이 맞아요. 그리고 장비를 봐. 저건 산소 탱크가 아니야. 소화기도 없고. 헤일턴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남자들이 든 건 무전기와 랜턴뿐이에요. 그리고 허리춤에 뭔가 불룩한 게 보입니다. 총이에요. 서아가 작게 말합니다. 그래. 구조대가 총을 가지고 다닐 이유는 없지. 밖에서 다시 확성기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10분 내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 진입합니다. 헤일턴이 서아를 봅니다. 안쪽으로 가야 해. 지금 당장. 서아는 노트북을 확인해요. 8%. 아직 너무 적어요. 업로드를 멈출 수 없어요. 지금 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그럼 노트북을 들고 가. 서아가 재빨리 장비를 챙깁니다. 노트북, 배터리, 위성 장비. 헤일턴은 배낭을 메고 일어서요. 두 사람은 갱도 깊숙이 들어갑니다. 왼쪽 갈림길을 지나 더 좁은 통로로 들어가요. 천장이 낮아져서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이 갱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열화상 반응 있어. 안쪽 깊은 곳. 무전기 소리가 메아리 쳐요. 조심해. 2명이야. 하나는 헤일턴, 하나는 목격자. 목격자는 제거 대상이야. 나이는 어려 보여. 서아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제거 대상,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뜻이에요. 헤일턴이 서아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어떡해요? 당신도 아픈데. 그래도 어른이잖아. 헤일턴이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어요. 두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갱도가 점점 좁아져요. 드디어 막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서아는 주변을 살펴요. 오른쪽 벽에 작은 틈이 보입니다. 무너진 갱도의 일부인 것 같아요.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아가 먼저 기어 들어갑니다. 좁고 불편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헤일턴도 뒤따라 들어오죠. 안쪽은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3m 정도 되는 자연 동굴이에요. 서아는 노트북을 펼쳐요. 다행히 신호는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12%.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랜턴 불빛이 갱도를 훑어요. 막다른 곳이야. 분명 여기 있어. 열화상에 찍혔다고. 남자들이 벽을 두드립니다. 서아와 헤일턴은 숨을 죽여요. 여기 틈이 있어.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랜턴 불빛이 틈 안으로 비춰져요. 헤일턴 회장님, 나오십시오. 회사에서 구출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차가워요. 헤일턴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분도 안전을 보장합니다. 나오시면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아도 헤일턴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해요. 로엘 상무님 지시입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유감이지만 다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딸깍. 서아는 노트북을 봅니다. 18%. 아직 한참 남았어요. 헤일턴이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눈빛으로 말해요. 괜찮아. 방법이 있어. 하지만 서아는 알아요.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걸. 4분 30초. 밖에서 남자들이 웅성거립니다. 폭약 준비해. 폭약요? 여기서요? 갱도 일부를 무너뜨려. 어차피 묻을 거야.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헤일턴도 긴장한 표정이에요. 그때 멀리서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사이렌. 진짜 사이렌이에요. 뭐야, 저게. 남자들이 당황합니다. 경찰이다. 누가 신고했어? 무전기에서 로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즉시 철수. 증거 남기지 마.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집니다. 남자들이 갱도 밖으로 뛰어나가요. 서아와 헤일턴은 숨죽여 기다립니다. 정말 경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갱도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바다주 보안관 사무실입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이번엔 진짜 같아요. 서아는 헤일턴을 봅니다. 헤일턴은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나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있어요. 서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갱도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와요. 이번엔 여러 명, 그리고 무전기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생존자 확인. 안쪽 깊숙한 곳. 의료팀 대기시켜. 서아는 틈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헤일턴도 천천히 뒤따라 나와요. 랜턴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제복을 입은 보안관 2명이 다가옵니다. 진짜 배지를 차고 있어요.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보안관이 헤일턴을 부축합니다. 헤일턴은 휘청거리며 걸어요. 심장약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빨리 나가시죠. 보안관들이 두 사람을 부축해 갱도 밖으로 안내해요. 출구가 가까워질수록 빛이 밝아집니다. 밖에는 구급차 2대, 경찰차 4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헬리콥터 소리도 들립니다. 언론 헬기인 것 같아요. 저기 나왔다. 누군가 외칩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요. 헤일턴은 즉시 들것에 실립니다. 협심증 환자입니다. 약 투여 12시간 이상 중단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재빨리 심전도를 체크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 주사를 놓습니다. 서하는 옆에 서 있어요. 또 다른 구급대원이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죠. 당신도 검사받아야 합니다. 전 괜찮아요. 서하가 말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요.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정장 차림, FBI 배지를 보여주죠. FBI 특별수사관 제임스 카터입니다. 신고한 분이 당신입니까? 서하는 고개를 저어요. 전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카터가 의아해합니다. 헤일턴이 구급차 안에서 손을 들어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말합니다. 내가 신호를 보냈어. 서하가 놀라 헤일턴을 봅니다. 언제요? 자네가 노트북으로 업로드할 때. 나도. 내 휴대폰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어. 긴급 신호를 보냈지. 헤일턴이 힘겹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도 완료됐어. 모든 증거가 언론과 FBI에 전송됐어. 카터의 눈빛이 변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헤일턴 그룹이 15년간 범죄 기록, 살인, 뇌물, 환경범죄, 전부요. 구급대원이 헤일턴을 말립니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헤일턴은 계속 말해요. 마이클 로엘. 그가 실행자예요. 그리고 이 사진 절반이 공모했어요. 카터가 무전기를 꺼냅니다. 본부, 즉시 헤일턴 그룹 본사와 임원진 조사 시작. 마이클 로엘 체포영장 신청. 무전기에서 답이 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30분 전 익명으로 대량의 자료가 전송됐습니다. 국제수사 공조도 요청됐습니다. 카터가 헤일턴을 봅니다. 당신이 보낸 겁니까? 헤일턴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구급차가 출발합니다. 카터가 서하를 봐요. 당신 진술도 필요합니다. 목격자죠? 서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와요. 자신의 신분이 조사되면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 거예요. 전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카터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헤일턴 씨가 이미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살렸다고. 그리고 증거 보존에도 협조했다고요. 하지만 제 비자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갈 겁니다. 신분 문제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서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안도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어요. 카터가 다른 요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윤서와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 언론 차단. 요원이 서하를 차량으로 안내해요. 창밖으로 헬리콥터가 더 많이 날아오는 게 보입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차량이 출발하고 산을 내려갑니다. 서하는 뒤를 돌아봐요. 지난 며칠을 보낸 그 산을. 30분 후 헤일턴 그룹 본사. FBI 요원들이 건물에 진입합니다. 임원진이 차례로 체포돼요. 본부장실에서는 마이클 로웰이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손들어. FBI. 로웰은 손을 들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합니다. 늦었어. 이미 다 처리했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원이 태블릿을 보여줍니다. 헤일턴이 업로드한 파일 목록이에요. 로웰의 얼굴이 굳습니다. 전부 유출됐다고? 15년간의 모든 범죄 기록입니다. 당신이 지시한 것들까지 전부요. 로웰의 무릎에 힘이 빠집니다. 요원들이 수갑을 채워요. 같은 시각
전 세계 뉴스가 일제히 보도를 시작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헤일턴 그룹 15년간 조직적 범죄 드러나 회장 생매장 시도 내부 고발 막으려 했나 미성년 목격자가 회장 구출 증거 보존 공로 사건은 국제뉴스가 됩니다. 헤일턴의 증언과 서아의 목격담이 세상에 공개되어 일주일 후 병원 헤일턴은 회복 중입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아가 병실을 찾아옵니다. FBI 요원이 동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살았지. 자넨?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새 신분을 받았고요. 헤일턴이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 서아. 자네가 아니었으면 저도 감사해요. 제게 용기를 준 건 당신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앞으로 뭘 할 건가? 헤일턴이 물어봅니다. 학교로 돌아가요.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도 계속하고요. 좋은 선택이야. 헤일턴이 서랍을 엽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요. 이건 내가 만들 재단의 첫 장학생 명단이야. 자네 이름이 맨 위에 있어. 서아는 서류를 받아봅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제가 받아도 돼요? 당연하지. 자넨 자격이 있어. 서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밖에서 해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왔어요. 6개월 후 워싱턴 연방 상원 청문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메라가 빽빽이 들어서 있고 기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죠. 증인석에 리처드 헤일턴이 앉습니다. 그는 많이 회복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목소리도 힘이 있습니다. 헤일턴 씨, 선서해 주시겠습니까? 의장이 말합니다. 헤일턴이 오른손을 듭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헤일턴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증언해요. 15년간의 범죄 구조,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 은폐된 환경 재앙들, 그리고 3건의 살인 지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헤일턴 그룹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직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입니다. 헤일턴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의 해체를 요구한 거예요. 청문회가 끝나고 헤일턴은 복도로 나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서죠. 헤일턴은 차량에 올라타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사가 묻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차량이 출발합니다. 30분 후 작은 건물 앞에 도착해요.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헤일턴 교육재단 진실을 위한 용기. 헤일턴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어요. 장학생 신청서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거죠. 헤일턴은 그중 한 장을 집어듭니다. 윤서아의 근황 보고서예요.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거죠. 현재 보스턴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성적 우수, 과학 올림피아드 지역 예선 통과, 심리 상담 지속 중, 적응 양호. 헤일턴이 미소 짓습니다. 서아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같은 시각 보스턴. 서아는 학교 과학실에 앉아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샘플을 관찰하고 있어요. 올림피아드 준비 중이죠. 서아, 쉬는 시간이야. 친구가 말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요. 벌써? 너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좀 쉬어. 괜찮아. 재밌어서 하는 거야. 서아가 웃습니다. 예전에 그녀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편해졌죠. 하지만 가끔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꿔요. 눈 속 구덩이, 총소리, 어두운 갱도. 그때마다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상담사는 항상 그렇게 말해주죠. 서아는 믿고 있어요. 방과 후 서아는 도서관으로 갑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요. 뉴스를 확인합니다. 헤일턴 그룹 전 이사 5명, 징역 15년 선고, 마이클 로웰 살인교사 혐의 유죄 인정, 헤일턴 그룹 해체 절차 시작. 뉴스를 읽으며 서아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웠던 그날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이메일 알림이 떠요. 헤일턴 재단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서아에게 청문회가 무사히 끝났어요. 다음 주에 보스턴에 갈 일이 있는데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리처드. 서아가 답장을 씁니다. 좋아요. 만나요. 일주일 후 카페. 헤일턴과 서아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요.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생기고 공부도 재밌어요. 올림피아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년 본선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일턴이 흐뭇하게 웃습니다. 산속 생활은 생각나나? 서아가 잠시 멈춥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아요. 가끔요. 그때 제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후회하나? 아니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헤일턴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네가 없었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편안한 침묵이에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헤일턴이 묻습니다. 대학 가서 과학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서아가 잠시 멈춥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요. 헤일턴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좋은 목표야. 재단에서 자네를 계속 지원할 거야. 대학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감사해요. 서아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가끔 신기해요. 서아가 말합니다. 뭐가? 그날 밤 제가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잖아요. 맞아. 하나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꿨지. 헤일턴이 멈춰서서 서아를 봅니다. 자넨 용감했어, 서아. 16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해냈어. 무서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지. 서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일턴은 차량으로 향합니다. 서아는 그를 보며 손을 흔들어요. 혼자 걸으며 서아는 생각합니다. 산속에서의 그 며칠, 구덩이를 파던 손의 감촉, 총소리와 두려움. 하지만 또한 헤일턴의 눈이 떠지던 순간,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들었어요. 더 이상 숨어 사는 소녀가 아닌 세상을 움직인 증인. 서아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날 밤 산 위에서 기록했던 수첩이에요. FBI에 증거로 제출했다가 돌려받은 거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날 밤 자신이 쓴 문장이 있어요. 옳은 일을 하는 건 두렵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 서아가 수첩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해요. 학교로, 미래로, 새로운 시작으로. 산속에서의 기록은 봉인됐지만 그 기억은 서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냈던 그날의 기억이 하늘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해요. 서한은 그 빛을 따라 걸어갑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세상 속으로. 그날 밤 땅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진실은 결국 세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